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은 가고서고 막히는 출퇴근길을 직접 운전하며 주행감을 리뷰하는 퇴근길 시승기입니다. 저는 국산 중형 세단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는 소나타를 타고 있습니다.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2026 소나타 D 엣지이며 이 차량은 작년 가을 9월쯤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8세대 페이스리프트 이후 두 번째 연식 변경이 바로 2026 소나타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차량들이 연식 변경이 되었을 때 뭐가 달라졌냐 하면은 옵션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신규 트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S라고 해가지고 신규 트림이 출시가 되었는데 마침 이 차량이 S 트림 차량입니다. 그래서 S트림은 프리미엄 트림, 기본 트림 기반으로 12.3인치, 12.3인치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통풍 시트와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들어가 있는 트림입니다. 그래서 2.0 자연흡기 가솔린 기준으로 2,900만 원대가 됩니다. 일단 자연흡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소나타는 옵션으로 엔진과 미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2.0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미션은 자동 6단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약 66만 원 정도를 추가하게 되면은 1.6 엔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1.6 같은 경우는 터보 차저가 달려 있는 차량이며 미션도 6단이 아닌 자동 8단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나타나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을 공유하는 K5를 뽑으실 때 66만 원을 추가해서 1.6을 가장 많이 뽑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어떻게 보면은 비주류라고 볼 수 있는 파워트레인이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최근 들어서 세단을 정말 오랜만에 타봅니다. 거의 마지막에 탄 게 뭐였지? 기억도 안 나. 그 정도로 되게 오래됐었고, 그리고 요즘은 다들 뭐 터보 차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가속감 시원하고 뭐 연비 나와서 좋아요. 하지만 엔진, 고 RPM을 사용했을 때 그 엔진의 회전 질감이라든지 부드러운 가속감, 그런 거는 진짜 이 자연흡기만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최근에 제가 좀 많이 안 타봤었던 세단에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가 있어서 이 진짜 자동차의 근본은 이 조합이었다. 이거를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차량이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편 시승기에서는 거의 고속 위주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뭐 약간 뭐 터보차저에 비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또 서울이거든요. 굉장히 막히고 있고 차도 굉장히 많아요. 도심 주변에서만 주행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 좀 더 좋긴 합니다. 그리고 출력은 160마력대가 되긴 하는데 솔직히 이렇게 가고서고 막히는 길에서는 160마력도 충분하거든요. 솔직히 차고 넘칩니다. 부족할 일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리고 가속을 쭉 하면서 고 RPM을 사용했을 때에도 자연흡기 차량들은 이 엔진 회전 질감이 부드럽다 보니까 엔진의 음색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듣기가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밟았을 때 조용해요. 터보차저가 달려있는 차량들보다. 보통 터보차저가 들어가 있는 차량들은 급가속을 했을 때 터보렉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때 갑자기 가다가 막 이렇게 되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잖아요. 그것도 고성능 차량들은 괜찮아. 근데 일반적인 데일리카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터보차저를 넣었을 때 급가속을 하면은 굉장히 좀 시끄러워요. 막 얘가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밟지 말라라고 막 진짜 운전자한테 막 경고를 날리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에 반해 자연흡기 엔진들은 그러한 듣기 싫은 음색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까 차분하고 여유롭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SUV나 아니면 좀 키가 큰 차량들 위주로 시승을 하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세단을 타니까 이 세단만의 안락함과 편안함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근본은 세단이었지. 진짜 이 느낌이 바로 느껴진다니까요. 이렇게 코너를 돌 때에도 키 큰 SUV들은 어쨌든 간에 키가 크기 때문에 롤링이 좀 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안정감에 있어서도 달라요. 이게 최저 지상고 차이도 있고. 그래서 지금처럼 약간 속도가 있는 구간이라든지 막히는 시내 구간, 정말 다방면에서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차량이 세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준중형 있고 중형 있고 중대형 있고 대형 있고 한데 가장 스탠다드 중립에 가까운 세그먼트는 역시 중형 세단이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다들 뭐 전 세계적으로 SUV가 뭐 좋다, 뭐 실내 공간이 넓다, 뭐 차크닉 차박을 할 수 있고 레저에서도 좋다. 그리고 그게 좀 싫으신 분들은 크로스오버 장르 많이 찾으시는데
아, 진짜 이 세단만의 이 럭셔리함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금 느껴보지만, 아, 국산 세단의 근본은 소나타였지, 이 생각이 듭니다. 현 시점 기준으로 신차를 구매하려면은 국산 중에서는 지금 현대의 소나타와 기아의 K5 또 이외에 없죠. 원래는 뭐 옛날에는 르노의 뭐 SM 시리즈라든지 뭐 쉐보레의 뭐 말리부 같은 그런 세단들이 있었는데 요즘 없잖아요. 다 단종돼가지고. 그리고 KGM도 SUV밖에 안 만들죠. 그래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트렌드가 계속 변해서 뭐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근본은 근본이긴 합니다. 진짜 옛날에 한 몇십 년 전으로 할까요? 한 20년 전?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SUV보다는 자동차의 주류는 세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30년 전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뭐 대우 자동차도 있었고 막 되게 뭐 기아라든지 현대에서도 중형 세단이 딱 하나만 있진 않았거든요. 좀 더 라인업이 다양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세단을 많이 안 찾기도 하고 시대적인 트렌드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살아남았다는 건 뭐다? 강하다는 증거다. 그만큼 정말 전천후적으로 만족스러운 차량이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소나타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께 가장 이질감이 없고 가장 친숙한 차량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도로에 저 앞에도 되게 많은데 택시 모델이 가장 많은 차량이 바로 소나타입니다. 뭐 실제로 뭐 택시 불러도 소나타가 가장 흔하게 잡히잖아요. 그 정도로 승객을 태우는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전천후적으로 만족스러운 차량이기 때문에 택시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 소나타 판매율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뭐 소나타 언제적 소나타야 막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2025년 1월에서 12월 기준으로 국산차 판매량 탑 10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좀 뭔가 안 들어갈 것 같잖아요. SUV도 너무 많고 또 작년에 뭐 출시된 신차도 많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탑 10 안에 소나타가 있습니다. 정말 이제 턱걸이 하듯이 딱 판매율 10위이긴 한데 바로 앞에 판매율 9위가 투싼입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상에서는 언제적 소나타냐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실제 판매율은 그렇지 않다는 거라는 거죠. 또 이제 여기서 세부 트림을 보면은 가장 많은 판매율을 가지고 있는 파워트레인이 소나타 중에서 1.6 가솔린 터보입니다. 그게 제일 많이 팔렸고 그 다음이 택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뭐 가스라든지 제가 타고 있는 2.0이라든지 또 이게 또 N라인으로 들어가면은 2.5 터보 엔진이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진짜 완전 그냥 극소수야. 그러니까 소나타는 1.6 아니면은 택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2026 소나타 DH 2.0 이 차량이 굉장히 좀 그 말이 안 나올까? 물 한 모금만 마실게요. 사실 오늘 굉장히 여러 군데를 들리고 바빴어요. 그리고 에너지를 다 소비해가지고 저녁도 못 먹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예요. 막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여러분들은 퇴근하실 때 보통 어떠한 상태로 퇴근하세요? 그 말이 좀 이상한데 나는 되게 아침과 동일하게 똘망똘망한 상태로 퇴근을 한다 라든지 아니면 저처럼 파김치가 돼서 퇴근을 한다 라든지 아니면 뭐 집에 뭐 맛있는 게 있어 나를 기다리는 뭐 가족이 있거나 막 그런 두근거리는 설레임으로 뭐 귀가를 한다 뭐 어떻게 퇴근을 하시나요? 뭔가 궁금합니다. 구독자분들의 퇴근길은 어떠신지.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2026 소나타의 가장 큰 핵심,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신규 트림 S가 출시가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이름이 조금 혹시 저만 이상하다고 느껴지나요? 그러니까 트림 이름이 S예요. S. 그래서 이거 좀 뭐 잘못 한 게 아닌가, 타이핑을 잘못하신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장면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나타 광고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옛날에, 이것도 진짜 옛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그 소나타 1, 2, 3 시절이 있잖아요. 진짜 옛날 차. 그때는 그러니까 소나타, 그러니까 SONATA 요 레터링이 있었는데 그 앞에 있는 S를 떼가는 게 유행이었대요. 그게 왜 유행이냐라고 이제 또 검색을 해봤더니 인서울 4년제 대학들 중에서 S가 들어가는 학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서울대, 뭐 서강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S로 시작하는 그런 데를 가고 싶어서
그걸 뗐대요. 그러니까 그 소나타의 S를 지니고 있으면은 그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미신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남의 차에 있는 S를 다 떼갔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소나타는 소나타가 아니고 오나타였다. 오나타. 웬 말이야? 이거 진짜 지금 세대 때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요즘은 다 블랙박스에 있고 또 도로에 다 CCTV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재물 손괴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또 이제 낭만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한 해프닝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다시 회상하고자, 왜냐하면은 소나타가 벌써 40주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작년이었을 거예요. 작년에 소나타가 40주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 40주년을 기념하고자 이 디스플레이도 보여드릴까요? 이 차량은 현재 구독이 안 돼 있어서 못 보는데 클러스터 디자인 테마가 또 신설이 되었거든요. 그 중에서 소나타에만 들어가는 40주년 에디션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아쉽게도 월 구독료를 내야지, 지불해야지 쓸 수 있는 거더라고요. 지금 이 차량은 내돈내산 컨텐츠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내돈내산 렌터카기 때문에 읍네요. 이건 조금 아쉽네요. 저도 실제로 보진 못해가지고. 아무튼 40주년을 기념하고자 그때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트림 장명으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S예요. S. 아무튼 2026으로 연식 변경이 되면서 위트림인 익스클루시브나 인스퍼레이션에서도 기본으로 적용되는 옵션의 항목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기본적으로 넣어주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만큼 가격도 올라갔다. 2025 연식하고 비교했을 때 평균 71만원 정도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 트림은 뭐 거의 차이가 없는데 중간 트림인 익스클루시브에서는 기본화된 품목이 많아서 그런지 한 100만원 정도가 상승이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옵션을 기본적으로 주는 건 너무나도 좋지만 그만큼 가격이 상승이 된 거는 아쉬울 수밖에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소나타의 가격을 한번 보면은 2.0 자연흡기 기준으로 2,800만원대부터 3,500만원대까지 포지션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이면은 투싼이나 스포티지를 구매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근데 저는 자동차 리뷰하다 보니까 매주 다른 차를 타고 진짜 몇백 대의 차량을 거의 지금 7, 8년 동안 맨날 타면서 리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신형 투싼과 스포티지를 시승기를 만들었을 때에도 이 차는 진짜 내돈내산해서 타도 괜찮은 차량이다 라서 실제로 제 주변 지인들한테도 추천을 해주는 차량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스포티지나 투싼과 비교했을 때 주행감만 본다면 압도적으로 소나타가 편안하고 고급스럽습니다. 일단 SUV vs 세단의 대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행감은 세단이 좀 더 고급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외에도 투싼과 스포티지는 세그먼트로 따졌을 때 준준형 C 세그먼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제가 타고 있는 소나타는 중형 세단이기 때문에 세그먼트로 따졌을 때 D 세그먼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위급인 거죠. 그러다 보니 실내 방음, NVH라든지 승차감이라든지 지금처럼 이렇게 굴곡이 있는 도로에서도 특히나 승차감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편안해요. 압도적으로 편안합니다. 그래서 굳이 나는 SUV가 아니면은 나는 절대 차를 안 살 거야. 그런 분들을 제외한다면은 저는 국산 중형 세단도 추천을 드려요. 가격대도 나쁘지 않은데 실제로 타고 다녔을 때에도 만족도가 정말 높은 차량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행이나 트렌드에 너무 민감하신 분들이 아니시라면은 국산 중형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것도 원래는 옵션을 넣어야지 줬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고속도로 주행 보조도 S트림부터는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위트림인 익스클루시브나 뭐 인스퍼레이션은 훨씬 좋죠. 풀옵션인데 왜 안 좋겠어요. 하지만 가성비 있게 신형 소나타를 구매를 하시려면은 S트림도 생각보다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ADAS, 안전도 확보가 되어 있고 주행 보조 기능이라든지 또 편의 옵션도 사실 크게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뭐 전방에 HUD 없는 거? 앰비언트 라이트 없네. 저는 개인적으로 앰비언트 라이트를 좀 좋아해가지고 이건 좀 그렇다. 아무튼 제 자차도 SUV라서 막 진짜 장거리 갔다 오고 여기저기 갔다 오고 나면은 약간 좀 쑤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오랜만에 국산차의 근본인 중형 세단 소나타를 타서 아주 흡족스럽습니다. 세단 살 걸 그랬나 봐요. 세단 살 걸. 다음 차는 세단 살까요? SUV 이제 타봤으니까 그래야 되겠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소나타는 암레스트가 딱 팔을 걸쳤을 때 편안합니다. 아닌가? 세단은 오랜만에 타봐서 그런가? SUV들은 전고가 높고 시트 포지션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암레스트가 아래쪽에 있어서 뭔가 약간 이렇게 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세단들은 시트 포지션이 SUV들하고 비교했을 때 다르다 보니까 진짜 뭔가 약간 소파에 앉은 것 같아요. 편하네. 여기서 이제 누가 운전만 해준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하겠지만, 네, 저 혼자 타고 있어서 뭐 제가 운전해서 가야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